김정남을 암살한 남자는 5명 모두 북한 국적자다. 리정철은 체포됐고 체포되지 않은 4명은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 말레이시아 경찰과 언론이 밝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북한 배후설이 강하게 다가오는 대목들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궁금한 건 많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누가 지시를 했을까? 왜 김정남은 꼭 죽어야만 했을까? 자,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탈북민 출신이자 북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시죠.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발표 내용을 보시면서 드신 생각은 어떤 겁니까? 네, 역시 이 암살 사건은 배후에 또 현장에 직접 북한의 아주 베테랑 공작원들이 파견돼서 직접 지휘한 북한 당국의 기획된 암살이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북한 국적 용의자 중에 가장 먼저 체포됐다고 하는 리정철,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노동자 신분이라고 하는데 비자는 말레이시아 비자가 있고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정철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신분이 돼 있고 아마 노동자 비자로 말레이시아에 지난해 8월에 입국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마 현장의 모든 걸 정찰하고 보고하는 그런 일종의 북한의 좀 고정간첩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정철은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지금 17살 난 아들 또 10살 난 딸 40대 와이프까지 온 가족이 그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북한의 광부들이나 노동자들이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집단 합숙 생활을 하면서 가족은 단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정철은 가족을 다 데려왔고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에 살았고 승용차도 좋은 거를 굴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미 이 암살 작전이 오래전에 기획됐고 스탠딩 오더라고 이미 5년 전에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만은 이정철이 말레이시아에 나와서 고정적으로 포진하고 이 작전을 완벽하게 준비해온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정철 본인은 나는 사건 당일 공항에 가지도 않았다. 공항 CCTV에 찍히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에 간 사람들은 그 평양에서 나온 통전부나 경찰총국, 문화교류국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미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항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체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알리바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버티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족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자인 경우는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시베리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심지어 동남아 쿠웨이트까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치고 국외 책임자들마저도 가족은 한 명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외교관 내지는 무역일꾼. 그다음에 이제 이정철 제가 고정 간첩으로 평가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있고 노동자 비자로 나가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는 저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 계정을 뒤져보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도 유학한 걸로 돼 있고 하는데 상당히 엘리트인데 이런 엘리트면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노동자일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당연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는데 그것도 2010년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나이가 지금 47세 아닙니까? 그러면 40세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이것은 사실 북한에서 군대 갔다 와도 아무리 나이 먹어도 한 3, 4세는 대학을 졸업해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자기 SNS에 미국 유학이나 이런 걸 물론 미국 유학 북한에도 90년대부터 고위 간부 자제들은 몰래 조선족 비자로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인 경우 그 경력 자체가 조금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뭔가 그래도 수사에서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왜 그냥 있다가 잡혔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평양으로 이미 도착했다는 4명의 베테랑 공작원, 지휘조 말하자면 이 지휘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뭐 베트남 아가씨 또 인도네시아 아가씨 그다음에 이종철까지도 아마 철저하게 시간을 끌면서 그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는 작전에 연막 작전에 동원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체포당하리라고 또 생각도 안 했고 아마 그러나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이미 이 사람이 지난해 8월 입국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의심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자기가 방관하다가 이제 체포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리정철을 체포하는 현장에 강철 북한 대사가 나와 있는 게 목격됐다 이런 소식도 들렸거든요. 네, 그 대사가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나와서 이 사람과 뭔가 의논을 하다가 이 장면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 경찰이 급습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자체도 역시 이 사람이 대사를 상대할 노동자 비자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대사를 상대해서 뭘 의논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아마 대사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체포 현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공항 CCTV에 포착된 용의자들 뭐 리지연, 리제남, 홍성학 뭐 오종길기 이름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북한에 입국했다. 그런데 북한으로 귀국한 경로를 보니까 말레이시아를 출국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다음에 다시 두바이로 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이게 일반적인 귀국 경로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로를 굳이 거칠 필요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베이징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상하이로 날아갈 수도 있고 빠른 루트가 있음에도 이렇게 여러 공항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꼬리 자르기 작전이 아닌가. 심지어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데 한 4개, 3개 이렇게 공항을 거쳤다는 것은 그 경로를 노출시키지 않아서 결국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물론 뭐 그것은 오랜 판단이면 다 들통이 납니다만은 그 자신들이 평양에서 오지 않았다는 그런 루트 위장을 위해서 그렇게 뱅뱅 돌아서 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4명도 모두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도 이제 뭐 한 부서의 경찰총국의 부서가 아니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또 그게 이제 문화교류국이라고 이 문화교류국의 전통을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이게 97년에 이한영을 암살한 사회문화부 그 소속의 뿌리가 바로 이 문화교류국 225국이라도 부릅니다만 이런 부서를 김영철이가 2009년에 경찰총국을 만들면서 데리고 갔었는데 다시 또 김양건 사망 이후에 김영철이 또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통합했던 일부 작전국이나 이런 문화교류국이나 베테랑 공작원들이 있는 부서를 다시 또 노동당 통일전선부로 데리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베테랑 공작원들이 동원됐다. 그래서 저는 이 작전의 최고 지휘관은 결국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테랑 공작원들이 뭐 이렇게 행적도 다 노출되고 바로 또 잡히고 여권도 북한 여권을 쓰고 뭐 이렇게 신분을 노출시켰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을 많이들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2월 15일 밤에 이제 김정은이 그 주석단에 나오는데 얼굴이 상당히 그 벌레 씹은 얼굴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만 저도 그 김정은의 얼굴 표정을 보고 딱 느끼는 것은 야, 이놈들이 이거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해. 거기서 상당히 분노해 있는 그런 표정을 느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행동조가 레귤러 공작원들이 한 명도 잡히지 않고 물론 이종철은 이제 뭐 뭔가 그 안인 보살하려고 우정 체포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잡혔습니다만 나머지 평양에서 나간 사람들이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인도네시아 여성, 베트남 여성이 아이샤라든지 이런 여성들인 경우는 뭔가 이제 형을 짧게 살고 나올 수 있다는 나름대로 계산됐지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안면 몰수하고 저들은 다 빠지고 행동대원들에게 체포돼서 체포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기만적인 작전을 벌린 겁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자국 특수요원들을 어디에 보내서 공작하다가 들키고 실패하고 한 예들이 좀 있습니까? 예,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는 87년 칼기 폭파 당시에 이제 김현희가 그냥 말로 이제 독약 앰프를 깨물었는데 그것이 실패해서 그 당시 옆에 있던 김승일은 제대로 깨물어서 죽었는데 김현희는 잘 깨물어지지 않아서 실패했고 또 83년 그 버마 랭군 테러 때도 그때 바로 정찰 총국에 그 당시엔 정찰국이었습니다만 베테랑 공작원 3명이 파견되는데 2명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역시 북한의 그 노출이 다 돼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체포되는 사람만은 절대로 북한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써서 이제 청부 살인 형태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만은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예. 아무튼 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거나 파고드시는 입장에서는 안 소장님도 혹시 좀 신변의 위협이 있으실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정부도 아마 신변안전유의 공지를 내보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5년 전부터 특별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이번 그 김종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특히 한 가지 더 제가 언급드린다면 이번 그 김종남 암살은 최근에 그 태영호 공사가 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그 자극을 받고 누군가 하나 시범 게임을 보이겠다. 그래서 누구를 과연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뭐 태영호 공사나 이거 한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치안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꽁도 잡고 뭐 잡는 식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에 나가 있고 비교적 루트를 잘 알고 수 있는 길목을 지키다가 김종남을 잡음으로써 나머지 엘리트 탈북자들의 망명도 막아보자. 이런 계획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